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요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고립으로 바뀌는 순간 삶은 갑자기 외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고요함이 시작되면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언제부턴가 전화를 먼저 걸지 않으면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고 생일에도 누군가의 메시지가 기다려지기만 하는 상황.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주변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진 결과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말과 행동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나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독 속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 내 말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예전엔 그런 말 해도 다들 웃고 넘어갔는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변화의 신호가 온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받아들여지던 말도 나이 들수록 무게가 달라지고 감정의 결이 섬세해집니다. 예전에 익숙한 말투와 표현이 누군가에겐 예의 없음이나 꼰대스러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한 언어의 마찰이 쌓이고 반복되며 결국엔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습관은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같은 말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무시로 느껴집니다. 친구에게 너는 왜 아직도 그걸 모르냐? 고 말하면 웃으며 넘기던 사이에도 마음 한켠에 불쾌감이 남게 됩니다. 처음엔 불편함이었고 다음엔 피로감이 되었고 마지막엔 그 사람은 그냥 말이 많아라는 선입견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꺼려지는 사람이 됩니다. 고립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거리감을 만들고 어제의 말버릇이 오늘의 단절을 낳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상이 되고 인상이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내가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해도 나쁜 뜻은 없어. 내가 틀린 말했냐? 그러나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의 온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듣기 싫은 방식이면 관계는 식고 결국 외로움만 남습니다. 노년의 고립을 부르는 첫 번째 말습관은 바로 지적입니다. 상대의 삶에 대한 지나친 관찰과 그에 대한 평가,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결국 지적이라는 말버릇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라는 식의 말은 처음엔 조언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엔 부담과 거리감으로 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부담스럽고 친구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우리는 점점 외면당하게 됩니다. 지적은 대부분 좋은 의도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전달 방식이 강압적이고 반복적이면 듣는 사람은 피로함을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면 오랜 인생 경험과 가치관이 축적되어 자신만의 확신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타인의 선택이나 사고방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확신이 자주 말로 표현되다 보면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말을 해?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지적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넌 늘 그런 식이야. 그게 문제야. 왜 그런 걸 또 해?
라는 말은 사소한 듯하지만 상대를 작은 존재로 만들고 결국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히면 관계는 자연스레 단절의 길로 흘러갑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이 말버릇이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말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듣습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런데 지적은 그 존중을 앗아가고 자식은 점점 자신의 고민을 부모와 나누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점점 자식의 삶에서 소외되고 그 빈자리는 고립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지적을 줄인다는 건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정답을 주기보다는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가 지적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말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관계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을 줄이는 것, 그것은 외로움을 막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노년의 고립을 부르는 두 번째 말습과는 과거 회상입니다. 누구나 젊었을 적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고생담, 지혜는 나에게는 소중한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전해주고 싶은 자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회상이 반복될수록 듣는 이에게는 점점 잔소리나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땐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살았어. 예전엔 마리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면 대화는 과거로만 흐르고 현재의 공감은 사라집니다. 회상은 나의 시간을 중심으로 두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특히 자식이나 젊은 세대는 지금의 고민과 상황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참고일 수는 있어도 공감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주 듣는 과거 이야기는 결국 상대의 지금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 땐 안 그랬다는 말은 곧 너는 틀렸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멀어지고 마음은 닫히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요즘은 어떤 고민이 있니? 그 일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어? 라고 묻는 사람은 누구든 환영받습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경험을 앞세우고 판단하는 어른은 조언자가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회상이 관계를 위한 도구가 되려면 상대가 먼저 물어볼 때에만 꺼내야 합니다. 그땐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없는데도 스스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대화가 아닌 자기 만족의 이야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년의 대화는 가벼워야 오래갑니다. 말이 무겁고 과거에만 머무르면 듣는 사람은 지치고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살아온 시간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면 강요하지 말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듣고 싶어 할 때만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회상을 줄인다는 건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말은 시간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말은 다리를 끊고 현재를 바라보는 말은 다리를 이어줍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함께 살아주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대화에서 과거를 줄이고 상대의 지금을 듣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노년의 고립을 부르는 세 번째 말습과는 불신을 담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걱정이 어느 순간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그 감정이 말로 드러날 때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넌 원래 실수를 잘하잖아.
그런 건 내가 못할 텐데 믿긴 하지만 걱정돼. 같은 표현들은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고 결국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늘 의심하고 지적하는 사람에게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말이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는 걱정된다는 이유로 자식의 선택을 의심합니다. 그 직장은 오래 못 갈 거야. 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니? 넌 늘 계획이 없어서 문제야라는 말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식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자식이 부모와 마음을 나누지 않게 만들고 결국 부모는 자식의 삶에서 점점 지워지게 됩니다. 신뢰는 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힘든 길이지만 내 선택을 응원한다는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큰 용기와 안정감을 줍니다. 자식뿐 아니라 친구, 이웃,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담은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말은 아무리 짧고 가볍더라도 반복될수록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말이 신뢰를 쌓는 도구인지 불신을 드러내는 무기인지는 오직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에게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는 대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응원한다. 자식은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삶의 큰 결정을 망설임 없이 내릴 수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늘 자식의 선택을 의심했고 자식은 부모가 아닌 친구에게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부모, 같은 사랑이었지만 말의 온도가 다르니 관계의 거리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 사람도 나를 편안하게 느낍니다. 말을 줄이기보다 먼저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를 믿게 하고 관계를 지키며 결국 나의 고립을 막아줍니다. 불신을 담은 말은 사람을 떠나게 만들지만 신뢰를 담은 말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말 속에 담긴 의심부터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습관들은 단순한 언어의 습성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적, 과거 회상, 불신은 모두 마음속에서 출발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말로 만든 만큼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무섭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를 남기고 거리를 만들고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말은 반드시 점검하고 줄이고 정돈해야 합니다. 노년의 고립은 나 혼자 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으면 이미 고립된 삶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혼자 있어도 말의 습관이 따뜻하고 열린 사람은 늘 누군가가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얼마나 함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과 어떤 말을 나누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고립을 만들 수도 평온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건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습관을 바꾸는 건 인생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한마디 덜 했거나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했다면 누군가의 마음은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말의 태도는 삶의 흐름을 바꾸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인데라고 넘기지 마시고 다음엔 더 조심해서 말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더욱 깊은 존중을 받습니다.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소리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운 사람 옆을 떠나고 조용히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곁에 남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떤 말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말로 위로하는 사람인가? 상처 주는 사람인가? 나는 말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인가?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인가? 노년의 평온은 이 말버릇을 줄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말 한마디를 돌아보며 고립이 아닌 공감으로 나아가는 어른이 되어 봅시다.